질의합니다. 그 국가의 제일 첫 번째 임무는 뭔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장에게 안보관을 질문한다는 게 참 참담하긴 한데요.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입니까? 분쟁 지역 결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다가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이 잘못됐는데 이 회의를 보도에 따르면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를 했다. 한 차례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후속 회의나 업무 협조도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교재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했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표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어느 정권이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처음 등장을 해요. 뭔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등장을 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이번에 등장을 합니까? 김태년 의원님, 결코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뭐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하고 독도가 분쟁 지역을 기술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관련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일로서 다뤘습니다. 잠깐만, 기본적으로 정권의 기본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전혀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원식 장관하고 자주 소통한다고 이야기했죠. 자주 소통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뭐예요? 그럼 장관도 뭐 발뺌하고 정책실장도 발뺌하고 발뺌하는 게 아닙니다. 뭐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고. 아니 무슨 우리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독도가 우리 저는요. 분쟁 지역으로 쓴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나 장관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령 몰랐다고 해도 이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토 문제인데. 의원님, 이건 절대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후보자나 안보실장이었던 후보자나 그다음에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의원님, 만약에 이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공직자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던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하는 문제 이런 등등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굴종적인 외교 설령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후보자만 동의 안 해요.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과연 국정원장 자격을 갖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의 인사파동이 아주 많아요. 1차, 2차, 3차. 2022년 10월에 임명 4개월 만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났어요. 이게 1차 인사파동이죠. 그리고 그 전에 1급 부서장 27명 전원해고 2, 3급 100여 명 무보직 대기 발령 조치. 뭐 이게 원인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저는 말 길이 없고요. 자, 질문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간부 전원을 해고하거나 대기 발령했다. 이런 인사정책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고위 간부들을 다 일괄 물갈이를 해버리면 정보 업무의 연속선은 어디서 확보를 합니까? 그다음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텐데 이 염려는 어떻게 불식시킵니까?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국가를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인사 조치죠. 더구나 정보기관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어떻게 1급을 전부 다 집에 보내버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2차 인사 파동도 있어요. 이건 후보자가 안보실장 재직할 때인데 대통령이 제거한 1급 간부 10명의 인사가 번복됐어요. 뭐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장 교체하지 않고 위임하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5개월 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모두 경질, 교체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국정원의 인사 파동,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보기구, 정보기관인 우리 국정원의 민납, 맨살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네,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지금 안정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 안정을 시켜야죠. 들어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직을 2년 다 돼가잖아요. 그 의원님. 아니, 그리고 원장과 차장들이 일괄 경기되고 교체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부를 떠나서 지난 정부 때는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다 공개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인사가 된 게 아니고 또 그런 또 환경과 그 상황적인 또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만일에 청문 절차를 잘 마치고 원장으로 된다면 조기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정말 국정원이 국정원답게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정말 제가 모든 힘을 바쳐서 일을 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